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협상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 얘기를 합니다. 제일 흔한 직업이 저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외 해외 주재를 많이 했던 회사원, 영업을 많이 한 판매원, 심지어 경찰에서 인질 협상을 많이 했던 협상가도 협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회사원으로서 자기계발, 실무자로서 이해수지, 작가로서 리더십 얘기를 했듯이 협상에서도요, 제가 지난 직장 경험에서 익힌 비즈니스 협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의 협상을 찾아보면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목표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양측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개인 간 소극적인 단계부터 기업 간 복잡한 계약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는 종종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양측의 관점을 이해하고 양보를 통해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챗GPT에 나옵니다. 여기서 틀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타협점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맞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호적인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10년이 넘게 국제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협상은 타협이 아니라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은 언제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타협은 현상 유지만 잘 해도 잘된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은 갈등 없이 서로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협상을 타협처럼 하면 무척 쉽게 되지만 늘 현재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아침 출근길에 내 차와 다른 사람 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협상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급히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물론 보험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현장에서 현금을 줘서 처리하는 게 낫다면 흥정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든 협상이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언제나 현재보다 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룰 넘버 원. 협상은 늘 현재보다 하나라도 서로에게 더 무언가 생겨야 합니다. 협상은 라틴어의 네고티아리라고 해서 영어로 해석하면 not leisure라는 뜻입니다. 레저, 취미활동, 여유죠. 즉, 협상은 한가하게 레저처럼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협상은 반드시 서로에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 가지라도 더 생겨야 합니다. 현상 유지는 협상이 아닙니다. 협상과 합의도 다릅니다. 모든 협상은 결국 합의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결과이고 협상은 과정입니다. 합의되지 않는 협상은 협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는 협상은 그저 상의했거나 논의, 토의한 거지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 임금 협상을 하다가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협상이 아니라 더 큰 협상을 내년으로 미룬 것입니다. 내년에 파이가 커져서 그때 다시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협상은 타협도 합의도 아닙니다. 협상은 협상 그 자체입니다. 룰 넘버 2. 협상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협상에 대해 강의들을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타이밍, 정보, 이해관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상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상대가 정확히 원하는 이익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적당한 시간에 서로 협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는 기본입니다. 협상 시간도 보통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늘 열려 있다고 하는 협상 테이블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변하고 상대도 바뀌기 때문에 열린 테이블도 종종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상대가 이익이 되는 것을 절묘하게 맞바꿀 수 있는 창의력입니다. 서양에서는 협상을 게임에 자주 비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임과 그들이 말하는 게임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면 가벼운 의미가 있지만 저들은 게임에는 승패와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포함해서 꽤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재판도 그들은 게임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협상에서 저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본전만 건져도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협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잘하시려면 숙련도와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발성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전략 전술로 상대를 공격하고 나를 방어해야 결국 승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법무실장으로 일할 때 동료나 상사 중에 종종 협상을 앞두고 비장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장하면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협상은 뇌가 춤을 춰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옵션, 대안들을 쏟아내려면 뇌가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뇌가 굳거나 달리 대안이 없는데 자꾸 해내라고 명령을 받으면 결국 몸이 일을 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빌거나 무릎 꿇거나 화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협상은 가장 창의적인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룰 넘버 3. 협상을 할 때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로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상대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쏟아내는 상대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협상에서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과 문자를, 정확히 말하면 이슈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고 일도 하기 싫습니다. 더군다나 복잡한 얘기를 해서 무언가 얻어낸다는 것은 더더욱 간에 열이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그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나옵니다. 수치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몸도 피곤하지만 우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문자로 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답해야지. 이번에는 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상대가 어떻게 답하나 보자. 이렇게 밀당을 거듭하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1cm씩 당겨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그냥 기계적으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도 그 표현에 따라 여러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와 예, 냉과 네, 이 모두 다르듯이 말입니다. 상대가 보내는 문자의 뉘앙스까지 읽어 협상하되 절대 사람과 문자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화내면 지는 겁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분노 관리도 협상에 쓰지만 모두 전략적인 겁니다. 룰 넘버 3. 협상은 말하는 문자로 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